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거 심전 생리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포괄적으로만 이해하면 공식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공식이, 생리 공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은 같은 얘기를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리 공식이라고 하는 큰 틀을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고 하면,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뇌에서 오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뇌 질환 이렇게 엮어서 강의 주제를 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모든 핵심은, 포인트는 어디에 두느냐. 우리 인체 체세포의 종류는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 근데 세포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없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지 않고 숨쉬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 다 먹어야 되고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영양분을 소화시키고, 그리고 또 영원히 사는 생명체가 없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일정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 단 수면세포가 되면 몇 년도 살 수 있다. 이제 이걸 골격에 깔아두거든요. 그리고 또 재생복원 치료라고 하는 개념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재생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뇌세포의 숫자가 다르고 간세포에 다르고 위장세포, 신경세포, 뭐 피부세포, 근육세포 모든 종류가 다르고, 우리가 정상인 숫자를 그냥 숫자로 나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100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돼요. 100으로 기준을 잡고 혈관이 70%가 막히면 활동성 세포는 30%다. 왜냐?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모든 세포는 동면, 휴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휴면 세포일 때는 죽지도 않고 살아서 활동하지도 않고 사람으로 말하면 마취돼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있는 상태, 이런 휴면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휴면 상태가 고정일 거냐? 근데 휴면 상태가 너무 지속되면 그건 소멸돼서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혈관이 70%가 말초모세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영양 공급이 30%가 이루어진다면은 30%의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으로 정상적 활동을 하는 세포만 기능을 한다. 그럼 재생복원이라고 하는 건 이 30%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 3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 기관이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본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심하게 들으면 그 영양분의 가지수는 1000가지도 2000가지도 되지만 그 영양분을 1차 가공하는 건 장숙의 유산균이고, 그거를 운반해 주는 건 혈액을 통해서만 두 번째 운반이 되겠죠. 근데 그 영양분이 중간에 녹아 없어져도 또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변형이 돼도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고, 또 말초모스 최종에 마지막에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는 말초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초모세혈관이 막혀도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해결해주면 모든 질병은 다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 이거를 이제 기본 마인드로 두고 이제 뇌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전생리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요. 우리가 뇌질환에서 갑자기 우리가 뇌경색이 온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올 거냐, 서서히 누적될 거냐 하면 서서히 누적되는 거지, 이게 갑자기 병으로 나타날 적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초모세혈관은 서서히 막혀 들어가는 거지, 막혀 들어가다가 어느 한계점 수치에 딱 다다르면, 그러니까 이 말을 책에 있는 대로 설계하면 우리 말초모세혈관은 100으로 볼 때 50%가 막힐 때까지는 아무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50% 이상이 막혀야만이 그때부터 어느 기능이 떨어지고 어떤 증세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떤 증세가 왔다. 그러면 이미 50% 이상이 막혔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뇌 같은 거는 뇌의 기능 자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심천생리학에서는 뇌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느냐고 하면, 제가 책을 쓸 때 이미 30년 전에 썼고, 30년 전에 한 5년 동안은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많은 임상 경험을 했고, 공부는 그 이전에 끝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현대의학에서는 뇌세포는 분열하지 않는다. 어려서 태어날 때 그 뇌세포가 영원히 간다고 했다가 지금은 어때요? 뇌세포도 분열을 한다 바뀌었죠. 근데 심천생리학에서는 이 뇌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뇌세포가 분열할 때 기존의 정보를 넘겨주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얇아진다. 한 번, 두 번 뇌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 정보를 넘겨받고 그 넘겨받은 걸 다음 뇌세포 분열할 때 또 넘겨주는데 한 번 정보가 넘어갈 때마다 기억력이 희미해진다. 그런 반면에 또 하나 기능은 뭐냐. 그 뇌세포가 분열할 때 그때 공테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테프가 만들어져야만이 현재 내가 접하는 내용이 거기에 입력이 돼서 과거의 생각과 보태서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를 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라는 게 이제 뇌의 세포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체의 어느 부분을 자극을 해도 눈을 감고도 내 몸의 어느 부위를 자극했다는 것을 뇌가 알아채고 있어요. 그래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 인체에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들은 약 5마리에서 7마리를 한 가족으로 해서 신경선 하나와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체세포에서 오는 모든 전달 사항을 뇌에서 이제 기억을 하고 그걸 한 생각으로 전두엽에서 한 생각으로 통합을 해내면은 내 영혼이 그걸 판단을 해서 그걸 행동에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 쉽게 이게 표현을 하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등이 가려워요. 근데 내 영혼이 그 가려운 데를 긁을까 말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몸은 가렵다고 신호를 보내요. 이건 체세포의 생각이죠. 근데 내가 거기를 지금 가려운 데를 긁을까 꼬집을까는 내 영혼, 마음이 시켜야만 내 손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체세포의 생각이 이 정보가 신경선을 통해서 뇌로 이렇게 오면은 그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도 뇌세포의 지시사항이 와전될 수가 있고 체세포의 정보가 뇌에 전달되는 것도 이게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부분과 또 뇌세포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가 혼선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뇌세포마다 정보 보호막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 보호 차단막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한 생각으로 합틀리려고 하면 정보 전달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병적으로 뭐 정신병이라든가 아니면 자폐증이라든가 기억적 감퇴, 치매 이제 이런 질병들이 왜 일어나는가? 또 여기에다 이제 하나만 보태면은 우리가 뇌에서 이제 뭐 뇌수종 아니면 뇌종양 이런 것들이 이제 왜 발생하는가? 요 해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리 현상이 정확하게 왜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면 정확한 치료 방법은 찾을 수가 없고 진단 방법이 꼭 치료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진단이 정확하지 않아도 완치가 될 수 없고 진단 시각과 치료 시각이 일치하지 않아도 완치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저도 이제 갑갑한 게 이런 생리치는 어떤 과학의 숫자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뇌종양이 왔다. 이제 우리가 뇌에서 뇌종양이 왔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뇌종양이 오면 1차적으로 뇌수막염, 뇌에서 물이 먼저 찹니다. 근데 생리치적으로 물이 왜 찼냐? 산도가 높으면 그 산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어느 부위에도 물이 차는 것은 특정 부위의 산도가 높아지면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의도적으로 물을 끌어모으는 게 뇌수막염이에요. 근데 물이 차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산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산이 혈액 속에 있는 여러 물질을 응고시키면 각종 혹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세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면 그게 암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뇌에서 물이 찬다, 뇌종양이다. 이제 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산도가 높아서. 그러면 산도가 왜 높았을까? 피의 유속이 느려서. 피의 유속은 왜 느렸을까?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럼 혈관은 왜 막혔을까? 혈전 어혈 때문에. 어혈은 왜 만들어졌을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연결고리에 한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연쇄적 합병증을 일으키는 거를 역순으로 이제 풀으면 이런 생리 이치가 종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피의 유속이 느려서 산도가 높아졌고, 산도가 높아지니까 그 산의 농도를 물기에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은 것이 뇌에서 물이 찬 거다. 그러면 산도를 떨어뜨려주면 물을 스스로 내뱉겠느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우리 인체뿐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처하면 그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깨우침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 그래요. 목수가 집 짓는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건축 재료를 주지 않으면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집을 짓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들도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와도 그걸 소화시켜서 변형을 일으키려고 하면 산소가 있어야 그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혈관이 막힌 걸 그대로 두고 피가 돌아야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되는데 그 막힌 데가 하필 말초 모세혈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동맥이나 정맥이 막힌 건 어떻게 수술이나 뭘로 쑤셔가지고 뚫을 수가 있지만, 말초 모세혈관이 막힌 건 머리카락처럼 가늘기 때문에 뚫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초 모세혈관 혈전을 그놈을 녹이고 불려가지고 밖에서 떼내보는데, 그동안에 해보면 저는 그러거든요. 뇌 종양과 두통, 기억력 감퇴, 이 차이점은 뭐냐? 뇌혈관이 많이 막혔느냐, 적게 막혔느냐.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적게 막혀도 뇌혈관을 뚫어야 치료가 되는 거고, 많이 막혀도 뇌혈관을 뚫어야 치료가 돼요. 근데 뇌는 두개골 안쪽에 들어있고, 우리가 사혈하는 거는 머리 쪽이라고 하면 1번, 17번, 들어가는 입구는 이제 9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보조혈이라고 53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빼주는데, 제가 지금까지 두통 환자를 1번, 9번 이렇게 사혈을 해보면 완치율이 몇 프로냐? 두통을 20년, 30년 앓았다고 해도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70% 나올 때까지 빼보면 완치율은 99%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통을 치료해서 완치가 안 됐다고 하는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단지 어떤 사람은 한 번 빼고도 치료가 된 사람,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뭐 1년 빼야 뚫렸다. 그 차이점은 뭐냐? 어혈이 혈관을 막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혈이 섬유질화되면은 그게 녹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생짜백으로 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이 어혈이라는 도 산의 강도에 따라서 뻑뻑한 시기가 있고 물른 시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천운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 두통을 오래 앓았어도 어떤 사람은 한 번 빼니까 처음부터 어혈이 나와요. 두통 치료됩니다. 편 두통이 되면 한쪽만 못 도는 거고, 왼 두통이 되면 양쪽 다 못 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뇌에 물이 찼다. 산도가 높아서. 산도는 왜 높았느냐? 피의 유속이 느려서. 유속은 왜 느려느냐? 뇌 속에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러면 이 혈관이 뚫리면, 피의 유속이 빨라지면 산도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지요. 그러면 어때요? 물은 스스로 내뱉죠. 그러면 이 핏길을 열어주는 행위 하나가 피를 돌게 하면 산도가 떨어지고 영양 공급이 되고 산소 공급이 되는 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비유를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보면 두통 환자는 너무나 흔하죠. 특히 이제 만성두통 환자들 아주 심한데, 만성두통은 뇌 속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보면은 고혈압 환자 두통이 다른 것 같고, 당뇨 환자가 두통이 다른 것 같고, 심부전증 환자가 두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산소 부족이 1차적으로는 원인입니다. 다만 혈질은 심부전증 환자,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가 혈질의 성분이 전부 달라요.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 강도, 종류에 따라서 이제 혈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익혀보지만 생리학의 눈으로 보면은 혈질이 오염될수록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핏기를 열어주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피가 못 도는 거는 말초보시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주는 걸로 해결하고, 흐르는 피 전체를 맑게 해서 혈액 자체의 산소 포화도를 높게 하는 건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걸로 해결하면은 두통 치료 못한다고 하면 그건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뇌종양, 뇌에 물이 차는 거, 치료 확률, 제가 보면 겸손하게 얘기해도 뇌에 물이 찰 정도 되면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이 물이 찬 시기가 오래된다고 하는 건 산도가 높은 게 지속되면은 그게 뇌종양, 뇌암으로 이제 전이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뇌에 물이 찰 때 1번, 9번, 17번을 몰아서 1차적으로 사혈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흐르는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8번을 사혈했다. 완치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겸손하게 얘기하면 95% 이상. 그런데 지금 뇌에 물이 찬다. 현대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물을 강제로 말려붙인다? 아니면 주사기로 빼낸다? 그럼 이러한 치료 효능의 변화로 과연 물이 찬 부분이 피의 유속이, 말초보혈관이 뚫려서 피의 유속이 빨라지겠느냐? 또 신장과 간이 피를 열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돼서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중단시키는 효능이 있겠느냐? 따지면 노력은 많이 하고 엄청나게 난해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전생리학의 치료 효능 10분의 1, 20분의 1 따라오기는 거의 버겁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우리 뇌를 보는 거와 생리학으로 뇌를 보는 거는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볍게는 기억력 감퇴, 심하게는 우리가 치매,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먹고 살 만큼 살면서 수명이 깊어지면 치매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치매 환자는 자기 의지대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따르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동물 대접밖에 받을 수 없어요. 수면제 먹여서 재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심전생리학에서 보면은 치매 얼마든지 예방 가능하고, 지금 현대학이 하는 것보다는 100배 심전생리학의 치료 효능이 강력하다. 왜 강력하냐?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빼서 피를 돌게 하고 8번 신간혈을 사혈해서 새로운 어혈을 만드는 걸 적어도 90에서 95%는 만드는 걸 중단시킨 행위는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연장시키는 거는 아주 쉽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져서 공대푸가 만들어지는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뇌세포 분열 기능은 왜 떨어졌을까요?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영양 공급은 왜 안 됐을까요? 뇌혈관이 막혀서. 근데 뇌 말초모혈관이 막힌 건 그대로 두고, 또 신장과 간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어혈은 방위구 나지고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이미 막힌 데다 자꾸 갖다 보태주는 게 인체의 생리 구조거든요. 내가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도 그게 아니다고 하는 반론 제기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힌 혈관을 이미 막고 있는 걸 뚫는데 얼마나 효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새로운 어혈을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게 중단시키는 학문이 지금 현재 그런 치료 효능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현재 순환기계통의 질병은 내가 유치원생 수준도 미달이다 하는 말이 절대 과장이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 자체가 그런 학문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뇌혈관이 막히면 막힌 거 뚫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혈을 하는 거는 두개골 바깥이고, 막힌 데는 두개골 안쪽에서 막혔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녹이고, 다른 장기 기관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걸 어떻게 녹이고 불리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30년 전에 강의한 것도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작용 없이 녹여서 불리냐 하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불려내가지고 뚫리면, 그래서 그 당시 실험을 해봤고, 그래서 내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 대학에 2번, 3번 떨어져서 우울증이 걸려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생각을 하다가 공부 잘하는 뇌와 공부를 못하는 뇌의 구조가 어떨까 하다 생각을 하다 이걸 파고들다 보니까 뇌세포 분해 기능이 결정하더라 하는 거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머리에 열이 나고 두통이 오는 사람들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뇌가 가만히 있을 때하고 공부를 해서 신경을 쓸 때하고는 산소 소모량이 그만큼 차지하는데, 소모하는 만큼 산소가 보충이 안 되니까 이게 두통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없는 두뇌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뇌 속에 있는 막힌 혈관을 뚫어서, 근데 이 뚫는겼대요. 이미 제가 연구를 해놨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100%는 안 해도 지금 현재 충분하게 대학교 공부의 그 지능 자체를 향상시키는 데는 충분히 지금 과학적으로 학교 시험 봐서 합격한 걸로는 지금 상당 부분 인정하거든요.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30년 전에 하기 때문에 대리점장들이 자기 자식들을 대략 실험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덕분에 대학에 붙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인쇄로 듣고 나도 또 그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뚫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말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들으세요. 두통하고 뇌경색하고 뇌종양하고는 뇌혈관이 많이 막혔느냐 적게 막혔느냐 이 차이뿐이다. 근데 두통이 치료가 됐다고 하는 거는 뇌혈관이 뚫렸다는 얘기죠. 뇌에서 물이 찼는데 물이 빠졌다는 얘기, 뇌혈관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건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전이 딱딱하게 굳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라. 그래서 어혈을 빼도 쉽게 뚫리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아무리 빼도 어혈이 안 빠져나오면 그 효과가 느리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초 모세혈관이 머리카락처럼 가늘다고 하는 건, 우리가 걸레를 빨 때 맹물에다 그냥 빠는 거하고 비누칠해서 빠는 거하고는 때 빠지는 게 완전히 다르죠. 이게 혈전이나 어혈을 녹이고 불리면서 사혈하는 거와 그냥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고,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는 걸 그대로 두거나 또 영양분을 아예 가공 못하는 걸 그대로 두고 사혈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신천생리학에 여러분들이 치료 효능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 그런 숨은 학문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처방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뇌경색도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뇌경색이다. 그럼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럼 뇌혈관이 왜 터졌을까요? 어느 부위가 터졌을까요? 하고 물으면 그 중에 제일 약한 부위가. 그러면 그 부위의 혈관벽은 왜 약해졌을까요? 왜? 하고 원인 잡으면 혈관벽이 녹아서. 혈관벽은 뭐가 녹았을까요? 강산의 산화작용, 화학반응이 녹였다. 그러면 거기가 산도는 왜 높아졌을까요? 피의 유속이 느려서. 피의 유속은 왜 느려졌을까요?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러면 혈관을 뚫어서 산도가 떨어져서 녹이지 못하게 하고 그 혈관세포가 분해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을 해주면 그 혈관이 다시 튼튼해질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러분 안 배웠어도 재생보관,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이루어지면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살아있는 세포 조직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상으로 복원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뇌경색, 치매, 뇌종양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자폐증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뇌세포마다 각기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하나의 생각으로 통합을 해서 한 생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건 어떻게 판단하면 자기 뇌가 정상으로 가동하는지 못하는지는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참 때는 하는 일이 많잖아요. 하는 일이 많으면 내일 아침에 오전에는 이거 하고 오후에는 뭐 하고 하루 일정표를 딱 맞추고 아침에 그러니까 정리정돈, 마음속으로 내일 할 일, 앞으로 할 일을 정리정돈이 된다는데 갑자기 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통합뇌가 작동을 안 할 때예요. 그럼 통합뇌는 어떻게 작동이 돼요? 각 뇌세포마다 각기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신정보 전달,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녹아 없어지면 어때요? 통합이 안 되겠죠. 우리가 5 사람이 있는데 서로 전화를 연결하는데
그 전화선이 끊쳐버리면 어때요? 정부를 이렇게 규합할 수가 없겠죠. 우리네도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선의 피복이 녹아서 정보가 혼선이 일어나면 우리가 정신분열. 또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지면 녹음 테이프를 같은 테이프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이게 바로 치매거든요. 그 치매 환자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100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해요. 뭐냐? 과거의 생각 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생각이 든 건 뇌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분열을 하지 않으면 공테프도 안 만들어지니까 현재 접하는 내용이 입력이 안 되고 과거의 기억으로만 행동하는 게 우리가 치매다. 그럼 망상장애는 뭐냐? 어떻게 보면 치매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뇌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기존 정보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약해져서 우리가 아무리 큰 충격, 고통을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든요. 근데 뇌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같은 테이프를 반복해서 돌리듯이 같은 테이프를 반복해서 돌리면서 그 망상이 망상을 하고 커지는 게 그게 바로 망상장애. 여기서 과격한 행동을 하면 정신분열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뇌세포 분열 기능은 왜 떨어졌고 정보 전달 물질은 왜 녹아서 없어졌고 정보 보호막은 왜 녹았을까 하면 모든 걸 녹여 없앤 건 강산의 산화작용입니다. 그럼 산도는 왜 높아졌을까요? 피의 유속이 느려서. 유속은 왜 느렸을까요? 혈관이 막혀서. 혈관은 왜 막혔을까요? 어혈 때문에. 어혈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럼 막힌 데를 뚫고 한 번 뚫린 데가 다시 막히지 않으려고 하면 새로운 어혈을 못 만들어지게 해야 돼요. 근데 간은 뱃속에 들어있고 내가 검사를 안 해보면 간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사진을 찍어봐야 하는가요? 간이 하는 역할은 정해져 있고 간이 그 역할을 못하면 연쇄적 합병증에 의해서 눈 밑에 다크리 생기든가 얼굴이 검어진다든가 검버섯이 생긴다든가 몸에 여드름,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리치료 진단을 한다고 하면 간 기능이 회복되면 다크서클도 없어져야 되고 몸에 검버섯, 자티도 없어져야 되고 염증 반응도 없어져야 돼요. 현재 우리가 암 원인 물질이다, 암 유전자라는 게 따지고 보면 전부 그게 강산입니다. 산도가 높아져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모든 염증 물질, 암 원인 물질이 강산이 원인 물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산의 화학 반응 이치를 연결하면 현대 과학이 발표하는 내용과 심전 생리학에서 하는 얘기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과학도 한 부분씩 끊어보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매 있는 환자의 뇌에서 혈관을 막은 물질을 보니까 정상인에게는 없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인에게 없는 성분은 왜 만들어졌을까?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 얘기는 뭐냐? 산의 강도에 따라서 혈액 속의 여러 물질 중에서 응고 물질이 다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면 산의 강도에 따라서 화학 반응으로 응고되는 물질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혈액 속에 단순 지방 단백질만 응고됐느냐, 거기에서 철분이 많이 섞였냐, 칼슘이 많이 섞였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응고 물질이 성분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풀고 나면은 핵심은 하나예요. 과연 웬만큼 녹은 게 예를 들어서 뇌세포의 정보 보호막이 녹고 정보 전달 물질이 녹았다. 강산이 녹였다. 그러면 더 이상 녹이지 못하려고 하면 산도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다 보면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 뭐냐? 혈관이 막혔다고 하는 건 뇌혈관이 고인물이나 똑같죠. 그래서 말초모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내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주면 산도는 떨어지고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은 동시에 이루어지면 이것이 녹아 없어졌던 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복원되는 기능이 있느냐? 심전 생리학에서는 100%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복원 기능은 이 한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의 작은 미생물로부터 수억 년 동안 진화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하는 기능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태어난 기능, 수억 년 동안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작용 없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는 게 심천생리학의 기본, 어떻게 되면 모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심천생리학이 단순한 것 같아도 사혈하고 자폐증이 치료가 됐다, 정신분열증이 치료가 됐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대학에 붙었다, 모르는 눈으로 보면 그게 황당하게 보여요. 어떻게 피 뺀다고 다 되냐? 그러면 피만 돌게 해주면 세포 분열은 다 일어나는 걸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답변할래요? 그래서 심천생리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효능을 보는 걸 우연의 소발퀴로 봤다.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제가 한의도 양의도 안 배운 상태에서 이 자리까지 우뚝 서가지고 대학에서 교재를 써주고 의사들한테 명인이 신을소리 듣는 걸 우연하게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의술이라고 하는 지식의 고정관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과학으로 우리 몸을 볼 수 있는 게, 과학은 어때요? 하나를 끊어서 세밀하게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건 과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젠가는 밝혀야 되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과학의 특성이 보는 게 여기까지 한계점이라고 하는 거고, 뇌 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녹은 게 뇌세포의 보호막을 녹인 건 강산의 산화자궁이다. 산도는 왜 높아졌느냐? 피해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그럼 피해 유속이 느리면 왜 산도가 높아지냐? 생리치료 보면 간단하지요. 산소 공급을 한다면 자동차가 우리 몸이 세포들이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걸 자동차 엔진에다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내가 자동차 엔진에 산소 흡입구를 절반을 막아봐라. 마우라에 매연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 매연이 나오는 걸 우리가 질소라고 생각하고, 불완전 연소 물질에 질소가스를 생각하고,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산소예요. 그러면 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이 산의 화학 반응이거든요. 산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가 풍족하면 완전 연소가 되고,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 물질이 많이 나와서 그 불완전 연소 물질의 질소가스가 기체가 액체화돼서 거기서 밀식되면 그게 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소 밀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지면 혈액 속에 있는 질소가스의 기체가 온도가 낮은 곳에 와서 기체가 액체화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피해 유속이 느려지는 데는 급속하게. 그래서 가볍게는 산도가 높아질 때 우리가 강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크게 약산, 중산, 강산 있게 나눠놨지만, 무록, 비지종, 섬유종, 암은 똑같은 강산이라고 하지만 강산 중에서 산의 강도 차이는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으냐, 흐르는 피가 많이 오염됐느냐 맑으냐, 이제 이거 두 가지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근데 이런 설명을 하자고 하면 우리가 뇌종양, 자폐증, 정신분열, 뇌경색, 치매 이런 게 다 다른 병으로 보이지만 원인에 들어가면은 뇌혈관이 많이 막혔냐 적게 막혔냐. 근데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뇌를 보니까 뇌의 주성분은 지방, 단백질, 당이에요. 근데 혈액 속에는 1000가지, 2000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영양분 중에서 지방, 단백질, 당만 골라서 액체 상태로 뇌세포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액체 상태의 지방, 단백질은 산도가 높으면 응고되는 게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이렇게 응고돼가지고 그걸 누르면 치즈가 되죠. 이렇게 액체가 고체화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산의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응고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문제가 푸는 게 열쇠더라 그 얘기예요. 뭐냐? 빨간 피가 도는 데까지는 어떤 물질을 녹이고 불리는 성분하면 도달이 쉬운데 그 혈관 밖에까지 침투력이 있어야만이 그 밖에 막힌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의학은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제가 30년 동안 얘기를 해도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 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은 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야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리치료 보면 그게 있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과학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혈관을 이해하려고 하면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때요? 조영제라고 하는 게 있죠. 야광 반사물질입니다. 이걸 혈관에다 주사를 하면 빨간 피가 섞여 도는 데는 조영제가 돌겠죠. 근데 그 혈관 밖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면 혈관 밖에 막힌 거는 현대 과학 장부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방금 내가 얘기하는 그 빨간 피에서 뇌 쪽으로 보면 그 짧은 구간에 그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그 부분은 MRI 사진을 찍어도 나올 수가 없고 눈으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이제 분석학으로 보면 이게 이제 특정, 치매에 있는 사람은 치매 단백질이 다르고 암 있는 사람은 암 단백질이 다른 뭐냐. 산의 강도에 따라서 그 물질이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그걸 하나 찾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심전생리학은 제가 생각으로 명상을 통해서 정리를 했지만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 이미 30년 전에 임상실험을 하고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암기력과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 내가 언제든지 가서 요구하면은 대중 앞에서 자기가 암기력이 이해력이 좋아졌다고 증명해 줄 수 있냐고 하면 한 거를 예전부터 이 내가 강의하는 거 보면 중간중간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강의한 건 100% 다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시간짜리 테이프가 몇천 개가 있는데 그거 뒤지면 다 나와요. 내가 언제부터 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가요?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뇌종양 엄청 두려운 거다. 치매 고칠 수 없는 거다. 근데 치매 환자들한테 화또 친다고 두뇌 게임한다고 뇌 혈관이 막힌 게 뚫리는 게 활성화가 되는 게 얼마인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이런 노력이 하나의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면 뇌혈관에 막히고 있는 걸 뇌혈관 안에 있는 그 지방 단백질을 불려가지고 빼내서 뚫어주는 효능에 몇 배나 효능이 있을까요? 100배, 1000배? 그러니까 내가 현대의학이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된다 소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심전생리학이 단순한 것 같아도 이렇게 다양한 이 난치병들을 자기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포 분열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세포의 정부 보호막 세포든지 신경 전달 세포든지 어떤 조직도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부터 세포 분열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이 이 세포 분열을 하는 거를 사회법을 왜 모르느냐. 막힌 혈관을 그대로 놔두고 어혈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건 나이가 들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말고 병든 사람 내가 회복시키라고 그러면은 돈 얘기하지 말고 기술적으로 회복만 시키라고 하면 나이가 한 90살쯤 먹어서 쭈글쭈글하니 늙었는데 당장이 뭐 죽을 병으로 이렇게 임박하지 않은 사람이면 다시 젊음으로 돌리면 한 40대까지 피부 상태, 힘 상태, 기억력 상태를 돌릴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거 미친놈 아니야, 황당한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체의 생리 구조를 안다면 어떤 답이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인체 120조 마리아 되는 세포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독립생명체고 80일을 살면 사람의 자식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는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서 책에 보면 일부는 영양분으로 재활용되고 일부는 모공을 통해서 나와서 보습 효과를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럼 이 속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의 핵심은 뭐냐? 10살 먹은 사람이나 90살 먹은 사람이나 정상이라면 80일 이내 세포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의 전 세계 인구가 몇억 명이 돼도 100살 넘어가는 사람 몇 명 없듯이 정상이라면 세포 한 마리의 수명이 80일이라고 하면 10살 먹은 사람이나 80이나 90이나 80일 이내 세포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면세포도 간단히 요약하면 그래요. 지금 이제 겨울, 이제 봄 돼가는데 겨울철이 되면 어때요? 나무도 성장을 해야 어때요? 성장을 멈춰버리죠? 동면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곰도, 물고기도, 벌도, 폐어도 어떤 생명체든지 일단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 휴면 상태로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 아닐까요? 그럼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 게 없을까요? 혈과 자, 말초무혈관이 맞겠다.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될까요? 안 되지요. 수면세포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마 이 수면세포 얘기도 제가 최초로 아마 언급했을 거예요. 영양공 내가 벌을 보고 이 공부를 정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연 2번, 3번을 사열해서 아랫배가 따뜻하면 유산균이 활성화가 되면 세포가 분열하는데 영양분이 가공이 돼요. 또 8번을 사열해가지고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 놓으면 그 영양분이 변형되거나 녹아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두 번째 해결하고, 세 번째는 각 장기기관 조직에 마지막에 공급해주는 건 말초모세혈관이거든요. 여기를 막고 있는 걸 녹여서 뚫려줬다. 그러면 이게 혈관이 80%가 막혀서 20%만 영양 공급이 돼서 20%만 활동성 세포가 있었는데 20%한테 영양 공급을 하니까 이놈이 세포 분열을 해서 100으로 복원되는 기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할래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30년 전에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세포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생리치는 내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동일하다고 얘기하니까 세포를 쥐라고 생각해라. 밀폐된 공간에다가 쥐를 1000마리든 2000마리든 넣어놓고 매일 쌀을 한 사발씩만 넣어줘봐라. 쌀을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쌀을 한 사발씩만 넣어주면 그 한 사발로서 우리가 쥐가 10마리가 사람을 먹고 살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하면 강한 놈 10마리만 살아남을 겁니다. 이게 생리 이치예요. 그러면 10마리가 고정일 거냐? 쌀을 한 사발 더 넣어주면 20마리가 되고 쌀을 한 사발 더 넣어주면 30마리가 되는 거는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지. 이게 무슨 학문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막힌 혈관을 그대로 두고 어혈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밤낮 현대과학을 나무라는 게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하거나 이식하라고 간이 망가지면 잘라내자고 하는 학문이 발달했지만 신장과 간을 그대로 놓고 재생시키는 학문은 없지 않느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하나도 못 고쳐가지고 쩔쩔매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고혈압 당뇨를 치료해보면 고혈압으로 당뇨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라고 하면 99% 완치입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 안 올라가고 약을 먹지 않아도 당수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핍박을 해도 이 자리까지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지. 그런 치료 효능이 뒷받침이 안 됐다고 하면은 내가 이 자리까지 버틸 수가 없었겠죠. 그 많은 공격에서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신장과 간이 뇌가 복원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영양 공급이 돼야 되고 영양 공급이 되려고 하면 그 영양 공급을 해주는 통로 말초 모세혈관을 뚫어줘야 되는데 밖에서 뺀다고 안에 게 그냥 나올까요? 그래서 내가 그걸 녹이는 거를 빨래 빨 때 비누칠해서 빠는 거하고 그냥 빠는 거하고 똑같냐 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비지종 녹이는 물질이 따로 있고 섬유종 녹이는 물질이 따로 있고 단성 녹이는 물질이 달라요. 그런데 이걸 녹이는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물질이 어떤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됐는가를 모른다고 하면은 이걸 녹이는 처방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사혈해도 그냥 식품 먹고 사혈하다 보면 내가 담석이 있었는데 녹아서 없어졌네, 섬유종이 있는데 녹아서 없어졌네 하는 게 소발의 쥐잘기로 우연히 그게 없어졌을까요? 그래서 신천생리학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배우고 나면 현대의학의 처방하고는 현대의학 기존의 의학은 어때요?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2차의 증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이 이게 발달했지 발달했지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서 약을 먹지 않아도 내 몸 스스로 정상을 유지하는 학문 쪽으로는 현대의학은 유치원생 수준을 못 벗어났다고 하는 걸 깨끗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는 이 사회에서 뇌경색, 자폐증, 거기다 또 간질, 뇌계릭 이런 병들 다 난치지만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라고 하는 건 심천생리학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 피 부족에 의한 합병증입니다.
근데 장기가 망가진 걸 그대로 두고 장기가 못하는 걸 약으로 대신하는 동안 장기는 계속 어떻게 해요? 망가지겠죠? 그래서 조혈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조혈 기능이 망가졌다고 하는 혈액이 오염되다 소리예요.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위와 장이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면 어떤 걸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나서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이때 어혈 500g 빼고 수혈 500g 넣어주면 부작용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먹는 걸로서 수혈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수혈 받으려면 피가 어디 있어서 감당을 해요. 나도 좀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내가 30년 전에 인공혈액을 한번 내가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 인공혈액 만들었다 소리를 내가 한번 했어요. 뭐 몇 번 유튜브에 보면 그걸 한번 만들고, 근데 한번 방송에 보니까 일본에서 인공혈액을 만든다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 뒤에 소식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굳이 거기까지 사람한테 시달리면서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고, 좀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그거 뭐 해서 뭘 덕을 보겠다고 내가 하냐. 근데 인공혈액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되죠. 생각을 바꾸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혈액 속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있거든요. 혈액 속에. 근데 미생물의 종류가 트러블 나는 걸 머리에 치우치니까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리치로 접근하면 내가 지금 조혈 기능 하루에 300g씩 40일을 빼도 먹는 거 가지고 피부족이 안 오게 하는 이 원리가 뭐냐. 혈액의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혈액 속에 여러 생명체가 있는 걸 물로 비유를 해주잖아요. 물 속에 유기질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플라크톤 숫자가 결정을 합니다. 플라크톤 숫자가 많아야 그걸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가 많으면 그 물고기를 먹이로 잡아먹고 사는 생명체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자연의 먹이사슬 연결고리의 생리 이치거든요. 이 이치가 우리 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여러 생명체들에가 필요한 영양분을 넣어주면 거기에 필요한 미생물은 저절히 녹기 때문에 영양분을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혈액 속에 여러 성분이 응고되지 않고 분산되게. 그래서 내가 혈액을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혈액이 눈으로 보면 빨간색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000가지, 2000가지 되는 성분들이 작은 미리째 상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왜 떨어져 있어야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성분을 골라서 그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머리카락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고지혈증이 달라붙으면 세포들이 죽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를 모르면 우리 인체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성분학, 해부학, 통계학 이거죠. 여기서 빠진 게 있죠. 생리이치와 화학반응이치 진단시가 50%가 빠져 있어서 반쪽 공부라 너네들 평생을 이 공부, 게다가 답답하면 원가심장으로 얘기하면 그랬잖아. 현대의학에서 공부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이다.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 100명 데려서 고혈압 당뇨 고치라고 해봐라. 지금 현대의학 수준이다. 근데 나한테 와서 한 달 배운 사람한테 고혈압 당뇨 고쳐라 그러면 겸손하게 해도 100명 하면 90명 이상은 완치.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도 당수치도 안 올라가게 치료가 돼요. 그게 되니까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리이치와 이 화학반응의 이치라고 하는 거, 우리 몸이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치료법이 단순해져요. 이렇게 단순하니까 뇌종양이 왔다, 뇌경색이 왔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두통 환자, 뇌에서 물이 차는 사람, 뇌경색, 사혈 방법이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잡채증. 다 동일해요. 현대학으로 분류하자면 여러 가지로 분류하겠죠. 혈점 다 합해봐야 1번, 17번, 9번, 53번 재발하지 말라고 8번 빼면 뇌질환은 모든 게 다 사혈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병의 깊이, 피의 탁도, 어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걸, 어혈 녹이는 걸 강화시키는 거냐, 해독을 강화시킬 거냐, 또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피로, 고지혈증, 비만 이런 증세가 초기에 나타난다. 또 간 기능이 떨어지면 배가 나온다.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비만 환자가 나올 수가 없고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피부가 거칠어질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 왜 배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생리치료 보면 내가 보면 모르는 게 바보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킬 때 마치 우리가 밖에다가 거름 발효시키는 것 같이 엄청난 양의 질소가 가스가 나온다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간이 정상이면 쓸개 담즙이 그 질소가스를 해독시키거든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져서 쓸개 담즙이 변형이 일어나면 질소가스가 해독이 안 되면 이게 바로 가스가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사나 변비는 2, 3번이 치료점이고 가스가 차면 8번이 치료점이라는 게 근거를 여기다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질소가스가 해독이 안 되면 혈관을 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기체 상태에서는 호흡기로도 빠져나가고 모공으로도 빠져나가요. 그럼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 어때요? 호흡기에서 질소 냄새가 많이 나겠죠. 또 속옷을 면옷을 입으면 면옷이 누르스름하고 푸르스름해지겠죠. 그런데 그 장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질소 밀도가 높은 만큼 산소 부족이 오면 세포들이 산소 부족에서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혈관 밖으로 밀어내서 그게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시킨 게 바로 체지방이다. 그러면 복부에 체지방이 누적되면 간 기능이 떨어진 거다. 그러면 이 이론이 맞으면 간이 회복되면 복부 체지방이 빠져야 정상인 거죠. 이게 생리이치 진단을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이렇게 연결해보는 생리이치거든요. 근데 현대사회는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치매 치료돼요? 제가 보면 참 깝깝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 저는 그래요.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건강 수명을 길게 하고 싶다면, 왜냐, 이 말을 내가 어페이시 들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못 먹어서 오는 병이 많았고, 요즘은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 많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과일나무에다가 거름을 잔뜩 하고 과일을 따면 과일나무 수명이 길어질 겁니다. 거기다 소독까지 해주면 벌레도 먹지 않겠죠. 근데 거름을 안 하고 과일 따보세요. 불과 3년, 5년 만에 나무가 노화가 들어가고 고목이 져서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이 발달한 것도 수명을 연장시키는 게 도움이 됐지만 우리가 음식물을 푹쭉하게 먹은 것도 수명 연장시키는 게 오히려 더 지대한 공로를 했다. 근데 혈관을 오래 쓰면 막힐 수밖에 없고 말초모혈관은 고정이 아니고 끊임없이 소멸되고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리이치를 다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게 사혈요법이 지구상의 어떤 치료 방법보다 강력하다. 단 문제는 뭐냐? 시간이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평균적으로 그동안에 이걸 일을 한 35년 동안 해보면 100명을 하면 한 70%는 한 1년 걸리고 25%는 1년 6개월, 5%는 2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제가 3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서열하면서 시켜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주장하는 만큼 치료 효능을 똑같이 보려고 하면은 머릿속으로 하나 꼭 염두에 두세요. 지금에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이 치료의 정답에 따르면 질병이 예방되고 병이 나서야 그게 정답입니다. 노력은 하지만 결과가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된 방법을 신천생리학에다 보태면 보탤수록 치료 효능이 떨어진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 공부가, 내 치료 효능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그대로 전달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 보태지 말고 앞서 배운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내 공부의 치료 효능이 그대로 전달이 될 거고 괜히 똑똑한 척하고 자기 생각 보태면 그만큼 효능 떨어진다는 거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가웠어요.